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냥 무슨 얘기 하나 들어오시는 분, 혹은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재테크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13년 동안 이제 제가 주식도 많이 했지만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합니다. 리츠 같은 거 사실은 잘 안 담고 타미당 같은 경우에도 뭐 겉으로만 알고 뭐 이런 식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더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는 배당이고요. 목표는 혹은 배당을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아 쓰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재투자해서 지금의 시드를 불리거나 이 두 가지로도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타미당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은 좀 공부가 필요해요. 옵션이니 뭐 옵션 매도니 커버드 콜이니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 리츠는 사실상 금리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많은 고민 없이 투자하기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마음 편하게 하시는 거는 리츠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리츠가 더 최고고요. 근데 비상장 리츠는 여러분들 증권사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때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츠 투자 한 달 동안의 그 변화, 그리고 월배당 7% 정도 나오는 건 확정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서두에 좀 주저주절 했던 것처럼 결국 배당을 연금 형태로 나중에 받아 쓰거나 아니면은 지금 형태로 빨리 돈을 불리는데 혈안 중점을 둬서 시드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4%를 하게 되면요, 그냥 월에 33만 원 받고 끝이에요. 1억이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에 12%까지 노리거나 1억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사이 어딘가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 충분히 노려볼 만도 하고, 그래서 한 6에서 한 8%, 6에서 한 9% 정도를 노리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은 1억에 12%면은 1억에 100만 원입니다. 세전으로 이미 3배 차이가 나고요. 2억이면은 200만 원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가능한 수준까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리츠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슈드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슈드는 워낙 안정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배당률이 작아요. 4%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피니, 잽큐니, 나스닥을 커버드 콜한 거, S&P 종목을 분산 투자해서 커버드 콜 만들어서 배당을 한 10%, 배당을 한 12%, 10에서 12% 정도를 나오게 만드는 상품. 타미당 7은 10%인데 슈드에다가 커버드 콜을 더해서 타미당은 한 10% 정도의 배당을 노릴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츠는요, 시장의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자, 기본적으로 금리만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판단할 수 없다면 적립식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올해 12월 안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자, 기본적으로 채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채권 TLT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미국 채권이 지금 5%짜리 기준금리가 5.5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금리가 3%짜리는 자꾸 이제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채권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에 기인해서 TLT 혹은 엔화, 싼 엔화를 바탕으로 TLT를 사는 EU기를 JP, 일본의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리츠가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개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6개월 단위가 많아요. 결산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배당이 줄어드는, 회계사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결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고, 리츠 ETF는 여러 가지 ETF를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담다 보니까 배당 주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배당을 매월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제가 한번 처음에 리츠를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거의 고점 부근이었어요. 4,615원의 타이거 리츠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츠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리츠입니다. 자, 5,200원 수준이었고요. 보시면은 거의 요 사이에서 움직여요. 차트가 좀 이제 부침성이 있어 보이지만, 변동성이 있어 보이지만 5,250원 수준에서 5,275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원 이내의 변동성이에요. 되게 안정적으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죠. 물론 부침이 커 보이지만 이것만 해도 4,900 거의 5,000원입니다.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라는 게 싸지기 때문에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들어오죠, 보통은. 이제 근데 대출이잖아, 이런 비부가적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츠의 가장 큰 특징, 돈을 벌면 회사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거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남는 돈은 다 배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늘어날 수 있겠다. 자,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5,000원에 한 주잖아요. 그럼 350원이 배당입니다. 7% 정도를 가정하면 5만원이면 10주죠. 3,500원. 100주 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35,000원의 배당이 나옵니다. 1년에. 자, 500만원 5천만원 하면은, 자, 5천만원만 돼도요 1년에 350만원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죠. 7%면은 만주 가지고 있으면 든든할 겁니다. 그리고 2만주 1억이면은 700만원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50만원 남들의 월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류센터 리츠는 좀 부침이 좀 있었긴 합니다. 시장 상황 따라서 조금은 부침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이 7%가 넘어가고요.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최근에 3,600원, 3,100원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데이터 센터 리츠, 물류센터 리츠는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물류센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경제가 또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새벽 배송이니 로켓 배송이니 아니면 당일 배송이니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수도권 부근의 물류센터가 많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90개인가 가지고 있는 리츠 물류센터들을 좀 비싼 가격에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더 높이 반영되거나 배당이 특별 배당 형태로 더 많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개별 리츠고요. 앞서 두 개가 ETF, 리츠 ETF입니다. 보시면 이제 차트가 비슷해요. 움직임 자체가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씩은 다른데 그 부분들을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리츠의 가격 추이가 진한색, 그 다음에 금리가 연한색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반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리츠 가격이 낮아졌고요. 대신에 리츠가 높을 때는 금리가 낮았었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금리가 어중간하게 있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정석적이고, 약간의 괴리는 있겠고 약간의 어떤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리츠를 고르는 거. 자, NAV 자주 설명드렸지만 ETF의 순자산 가치입니다. ETF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격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격은 이만큼 높은데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는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리츠, 삼성리츠, KB스타리츠는 그냥 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배당은 안정적으로 나올지언정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격이 싼 것들,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JR글로벌리츠는 거의 배당이 거의 10% 가까이 나옵니다. 이리치 코크랩, 그다음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것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력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것은 반대로 간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부동산이 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제 구독자 2만 명밖에 안 되지만 부동산으로 저 공인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넘어가게 돼서 뭐 한다고 하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결국 부동산이 답입니다.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뭐 더 과밀화될 거고 더 이제 니즈가 높아질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다음 위성 지역, 그 다음에 지방 지역은 점점 선호도가 떨어질 텐데, 기본적으로 금리에 역행한 특징이 있었고요. CBD나 그다음에 YBD라고 해서 이제 중심지 업무지구, 그다음에 Y는 어디? 여의도 업무지구, 그다음에 또 뭐 있지? GBD, 강남권 이제 업무지구, 이런 것들은 사실 공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저희 회사만 해도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나 물류센터는 건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택시장은 여러분들 다른 영역이긴 하겠지만 리츠는 주택시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주택만 있습니다. 스폰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거, 삼성 본인들의 건물을 바탕으로 리츠를 통해서 매각한 것들, 그런 것들은 배당은 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매각 사례가 있어요. 근데 뭐 비싼 가격에 팔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역삼이나 뭐 센터포인트나 광화문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 강남이 더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캡레이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서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
수익률이 3.6%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실제로 매각이 비싸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들이 낮아져서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오피스 평당 거래 가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실률도 옛날에 코로나 때는 공실률이 많았지만 지금은 공실률이 거의 뭐 낮다, 5%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면은 엄청 좋은 거죠. 3천만 원 이상의 거래되고 있고, 캡레이트는 결국 수익률인데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거래량까지 동반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평당 가격 추이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자,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뭐 조그맣게 써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할 확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현재 금리가 노란색 커런트 금리고요. 이제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6.1%예요. 거의 낮다라는 거 보시죠. 근데 한 번 혹은 두 번 4.75%까지 낮출 확률은 77%입니다. 거의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라는 거죠. 많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보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유럽은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리츠의 투자 구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 리츠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고 임대료나 배당금을 주면은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주면은 배당금의 형태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은 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리츠가 떡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임대료가 있는 거죠. 임대료가 있고 거기다가 비용을 빼야 되는데, 이 비용에 웃긴 게 뭐냐면은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여러분 뭐예요?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50년을 쓸 수 있고, 이게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고 나면 1억씩 깎는 거예요.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얘의 건물 가치는 빵원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비용을 줄여주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근데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얘들이 배당 가능 이익인 건데 실제로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미실현 손익이라는 이 배당 가능 이익의 감가상각비를 빼고 배당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배당 가능 이익의 이 평가 손실, 이 감가상각비 실제로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처럼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도록 회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배당 재원에 여유가 생겼다. 이해되시죠? 실제로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처럼 들어가 있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줄였던 이 부분들을 없애고 실제로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렸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임대료 고정 아닙니다. 임대료는 5년 정도 계약하고 무조건 오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험료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5% 이상 배당이 안 나오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저 리츠도 상장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복리리츠, 해외리츠 고르는 방법, 친생리츠나 자회사 임대차 리츠, 작은 리츠들은 걸러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면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6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장기 투자하시면은요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빠지면은요 나는 더 배당을 많이 받게 되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고 여기 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 있고 가격 차이는 덤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배당을 7%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투 적립식에서 빠지면 오히려 좋다라는 거, ESR 캔들스퀘어 리츠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빠지면서 좋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준이고, 얘는 분배락이 있어서 매월 배당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츠 뭐 지금 섹터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미국을 예를 들면 모기지나 오피스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피스는 지금 반등하고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산업 형태, 그다음에 리테일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물론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안 좋지만 우리나라는 특성상 물류센터와 택배 산업이 워낙 발전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참고삼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ETF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TF 현황이 타이거와 코덱스가 양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코덱스는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의 메리트가 있어요. 코덱스가 주력하고 있는 리츠들은 맥쿼리의 주력, SK 리츠 같은 거는 주력할 필요 없는데 타이거가 주력, 신한알파 리츠는 둘 다 좋기 때문에 둘 다 주력, 캔자스퀘어 리츠 둘 다 좋기 때문에 둘 다 주력, JR 글로벌 리츠는 배당이 높아요. 주력, 코람코 라이프도 배당이 좋고, 삼성은 쓰레기인데
삼성은 별로예요. 지네들 건물을 리츠한테 팔고 거기다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돈 마련해가지고 건물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뭐 사실은 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1조에 뭐 크게 부합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KB스타리츠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후발 투자이다 보니까 좀 더 이 무게 중심을 좋은 것들에 실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그냥 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큰 것들만 담아 놓은 겁니다. 배당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6.85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 비중대로 편입 비중대로 배당금이 얼마냐 보시면 배당이 6%, 7%, 6%, 9%뭐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다 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9% 나왔고요. 그다음에 3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에 7% 마이너스, 1년 동안은 17% 수익이 났습니다. 주당 분별 5월 달까지 지금 5월 31일자로만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는 안 했지만 조금씩 배당이 다른 이유는 이츠마다 배당의 주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배당의 주기가 달라서 조금씩 많이 나오는 달이 있고 적게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코덱스가 더 훨씬 좋습니다. 제 기준에 무조건 코덱스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 잘못 썼다. 이거 미국 국채 가격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삼성이 직접 선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맥쿼리가 가장 많고요. ESR, JR, SK, 신한, 롯데까지도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실제로 얘네들이 시가총액 큰 것들 위주로 하면 삼성이 위에 있어야 되고 KB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좀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시대 차이까지 가능한 것들을 위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또 좋다, 코덱스가 더 좋다라는 부분이고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탑픽입니다. 지금 가격이 엄청 싸요. 지금 얘네들은 원래는 8,000원 가던 거였습니다. 근데 금리가 좀 높아지면서 약간의 떨어진 것도 있고 코로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그나마 이제서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엄청나게 메리트 있죠. 저 같으면은 뭐 여기에 좀 더 비중을 실을 것 같습니다. 국내 오피스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요. 판교 그레이츠, 청계 그레이츠 되게 좋은 회사들입니다. 트윈시티 있고 용산 아스테리움, 삼성화재 역산 빌딩도 가지고 있고요. 캠브리지 빌딩이랑 대표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모리츠를 바탕으로 자이츠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모리츠가 이 배당들을 다 받아서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편할 테고요. 여기 보시면 주당 분배금 중에서 특별 배당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너스 형태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유자산들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별 배당은 용산 프라임타워를 매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리츠는 가장 중요한 게 배당도 배당이지만 잘 운영하다가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매각 차익이 훨씬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특별 배당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네요. 자, 맥쿼리나 뭐 ESR 캔달리스퀘어 리츠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렸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타미당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멤버십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랑 같이 상담하시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